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스타일리시하고 깔끔한 판매 영업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엑셀 스킬을 배우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희는 도형 및 텍스트 상자 사용법, 그리고 대시보드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의 사용법에 대한 테크닉도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조건부 서식, 연결된 그림, 슬라이서, 인포그래픽 차트, 자동 업데이트 VBA까지도 한 번에 배워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음과 같고요. 행은 238개가 있고요. 열은 T열까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머리글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표 스타일로 가셔서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기는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 표를 기준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표에 있고요. 그 표의 자료를 피벗 테이블에서 끌어오는 형식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테이블 안에 넣으시고요. 삽입 탭으로 갑니다.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피벗 테이블 슬래시 범위에서를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요. 새 워크시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먼저 시트의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 바꾸기로 갑니다. 피벗 넣어주고 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른쪽 편에 보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하단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연도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두 번째로는요, 총 판매액이 있고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영업이익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연도와 현재 연도를 비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선택을 2020년과 2021년으로 해보겠습니다. 연도가 두 개만 나타나죠. 총 합계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가시고요. 첫 번째로 업데이트 시 열 자동 맞춤을 해제해 줍니다. 두 번째로 요약 및 필터로 가셔서 행, 열, 총합계 표시를 선택 해제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라졌고요. 이곳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 탭으로 가서 쉼표 표시하고 자릿수 줄임을 2개 해주겠습니다. 피벗 테이블도 옮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X,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늘려주실 수도 있고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꼴을 넣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똑같은 자료를 시트에 한 번 더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꼴을 넣고 B4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이 그대로 나타나죠. 컨트롤 C 하시고요. Alt ES 수식 OK 이렇게 누르시면 똑같이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연간 변동량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꼴 사인을 넣고 매출액 이 값에다가 나누기 직전 연도 마이너스 1 해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영업이익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위 5개 상품에 대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 해줍니다. 테이블을 바꿔볼게요. 마우스 커서를 안에 넣으시고요. 연도를 열로 보냅니다. 다음에 상품명을 행으로 보내줍니다. 판매액을 볼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선택하시고 필드 제거를 해줍니다. 현재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상품부터 정렬을 해볼게요.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정렬, 내림차순 정렬. 이전에 진행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이쪽 편에도 피벗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상위 5개의 상품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과 2020년을 바꿔볼게요. 컨트롤 X 하시고요. 컨트롤 V 해줍니다.
다시 컨트롤 X 하시고 컨트롤 V 해줍니다. 이곳에는 차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꼴 넣고요. 나누기 직전 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밑에는 총계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꼴 사인을 넣고 sum 넣어주고요. 상위 5개의 상품 선택하시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2를 눌러줍니다. 테두리로 가시고 선을 선택하시고 중간 부분에 넣어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로 해서 굵게 해주고요. 색깔은 흰색, 채우기 색깔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밑으로 세 번째 이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총계 부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B로 해서 굵게 해주고요. 컨트롤 1 버튼을 누르시고 윗부분은 좀 더 굵게, 하단 부분은 이중선으로 선택해 줍니다. 보기로 가셔서 눈금선을 해제하겠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게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홈 탭에서 이 색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 색깔로 선택해. 여기는 퍼센테이지로 바꿔주겠습니다. 퍼센테이지. 두 번째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동일한 형태로 세 번째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해줍니다. 하단으로 오셔서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피벗 테이블 안에 넣으시고요. 총 판매액이 아니고 영업이익을 넣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림 차순 정렬이 해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설정해 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정렬, 내림 차순 정렬. 다음은 분기별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요. 이 테이블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상품명을 필드 제거하시고 연도를 행으로 다시 보내고요. 이번에는 분기 정보를 넣어 보겠습니다. 분기를 넣어 주시고요. 총 판매액과 영업이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포맷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피벗 테이블 안에 넣으시고요. 디자인을 눌러주시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작업과 동일하게 이 작업을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기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분기에 대한 테이블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마우스 컷을 안에 넣으시고 분기를 열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선택하시고 필드 제거해 줍니다. 동일하게 한 번 더 작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시보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사인을 눌러서 새 시트를 만들어 주고요. 맨 앞으로 보내고 이름 바꾸기를 해주겠습니다. 대시보드로 넣어주게요.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으로 가시고요. 도형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 또는 기본 도형에도 텍스트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곳에다가 어떠한 값을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엔터 버튼을 주시면 또는 마우스 커서를 밖에 놓으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좀 더 예쁘게 꾸밀 수도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도형의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의 채우기는 없음, 도형의 윤곽선도 없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상자의 값을 셀과 더 연동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꼴 사인을 넣으시고요. 셀의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버튼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테스트라고 넣어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었고요. 대시보드 헤더에 필요한 다른 텍스트 상자들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보기 탭으로 가셔서요. 눈금선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예쁘게 헤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으로 가셔서요. 도형을 눌러 주시고요.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도형의 윤곽선으로 가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해 줍니다. 이쪽에 보시면 노란색 점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모양이 좀 더 예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컨트롤 1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도형의 서식창이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채우기를 눌러줍니다. 그라데이션을 눌러주시고요.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란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딜릿 버튼 또 하나 선택하시고 삭제 눌러줄게요. 앞부분에는 자주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자주색을 선택하고요. 뒷부분을 선택하시고 뒷부분에는 빨간색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은 각도를 바꿔볼 건데요. 방향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이곳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자주색으로 시작해서 빨간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아까 만들어 놓은 것을 합쳐 볼 텐데요. 이렇게 합쳐 내려보시면 가려지죠.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시 오른쪽 마우스 선택을 하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이렇게 잘 나오네요. 텍스트 상자의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요. 하나, 둘, 세 개 선택하고요.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개인적 성향에 따라 작은 선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룹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룹화를 시키는 방법은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도형들을 선택하시고요. 도형의 서식에서 그룹화를 하고 그룹화를 누르시고요. 그룹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앞쪽 부분에 로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으로 가시고요. 그림을 눌러줍니다. 이 디바이스에서 선택하시고요. 사진 폴더를 선택하고요. 프로필 사진을 넣어보겠습니다. 삽입 이렇게 누르시면 큰 사진이 나오고요.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1번을 눌러주시고요. 3차원 서식으로 갑니다. 위쪽 입체를 선택하시고 이것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림을 눌러주시고요. 그림 색을 선택합니다. 다시 칠하기를 선택하시고요. 이 색깔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오시면 그림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모양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정리가 되었으면 정렬을 해야 되겠죠.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림의 서식으로 갑니다. 개체 맞춤으로 가시고요. 중간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정리가 됐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위치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헤러 부분은 정리가 되었고요. 다음은 구분선을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으로 가시고요. 도형에 가셔서 선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원하는 스타일과 색상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3개의 선을 만들었고요. 이곳에 6개의 주요 지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으로 가셔서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아까 선택했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해 줍니다. 도형의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도형의 채우기 색깔은 아까 선택했던 곳과 동일한 색깔로 선택해 줍니다. 이꼴 사인을 넣으시고요. 피벗 시트로 가서 매출액 값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매출액 값이 나오죠. 아래쪽 맞춤으로 해주시고요. 중간 맞춤으로 해주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굵게 해주시고 크기를 크게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선택해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하나만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해줍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고 위쪽에 올려줍니다. 매출액 전년도라는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도형의 서식에서 맞춤으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요. 그룹화를 진행합니다. 그룹 해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나머지 5개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6개의 주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정보 테이블 2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피벗으로 가시고요. 이동을 하시면 아까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그러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하단 부분에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컨트롤 X를 한 다음에 대시보드에 이렇게 넣어 주잖아요. 컨트롤 V로. 그러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시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돌리기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요, 피벗 이렇게 넣어주시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X를 하시고 이쪽에 오셔서 컨트롤 V를 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것도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하단 부분에 분기 정보가 있는 그래프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Alt NR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고요. 모든 차트에서 혼합을 선택해 줍니다. 두 번째 계열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합니다. 보조축을 선택해 주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차트 제목은 삭제를 하고요. 눈금선도 삭제를 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밖에 두시고 다시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의 선택으로 갑니다. 첫 번째 계열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열의 이름을, 첫 번째 계열의 이름은 매출액으로 넣어주겠습니다. 확인. 두 번째 계열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요. 영업이익으로 넣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컨트롤 1번을 눌러줍니다. 범내의 위치를 위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마우스로 그래프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의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줍니다. 이쪽에 있는 추계 값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누르시고 딜릿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컨트롤 1 눌러주시고요. 레이블로 가시고요. 레이블에서 축 없음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축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시면 값이 들어갔고요. 마우스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1번을 눌러줍니다.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위치를 바꾸실 수 있는데 위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차트 요소에서 축 제목을 선택해 줍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삭제하고요. 이 부분도 필요가 없어서 삭제. 이 부분은 매출액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마우스로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1번을 눌러줍니다. 채우기로 가셔서 단색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아까와 동일한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동일한 위치에서 색상은 자주색을 선택하시고요. 대시의 종류는 이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택하시고요. 표식에서 표식의 옵션, 기본 제공,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 다음 여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Alt N R을 눌러주시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곳에서 마우스로 막대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버튼을 눌러줍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타나는데 겹치기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의 선택으로 가시고 첫 번째 계열 편집 가신 다음에 2021년 확인, 두 번째 계열 선택 편집 2021년 넣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프를 예쁘게 만드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현재 연도이기 때문에 현재 연도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B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X 누르십니다.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시고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피벗 테이블로 돌아가셔서 두 번째 그래프도 선택하고 컨트롤 X, 컨트롤 V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래프 두 개를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이 피벗 테이블을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C, 이곳에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분기 부분을 필드 제거하시고요. 연도 부분도 필드 제거하시고 대신에 이번에는 영업 채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판매액은 그대로 있고요. 이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사인을 넣고 BK4 엔터 버튼 그대로 나왔죠. 컨트롤 C 하시고요. Alt ES 수식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Alt NR을 눌러줍니다. 모든 차트로 이동하시고 방사형을 선택합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채워진 방사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만들어졌고요. 차트 요소로 가신 다음에 차트 제목 제거해 줄게요. 다시 마우스로 그래프를 클릭하시고요.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의 채우기는 없음, 도형의 윤곽선도 없음으로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 오각형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으로 가시고요. 도형으로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시면 오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각형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에 도형의 서식에서 윤곽선으로 가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해 줍니다. 색깔을 바꿔볼게요. 컨트롤 1번을 누르시고요. 채우기로 가신 다음에 단색 채우기에서 이 색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투명도를 85%로 바꿔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맞춰봅니다.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크기에 맞춰서 딱 맞죠? 이렇게 다시 빼놓고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채우기 및 선에서요. 선 없음 선택하시고 표식을 눌러줍니다. 표식의 옵션에서요. 밑으로 내리시면 채우기가 있는데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내리시고요. 앞부분은 자주색을 그대로 두고 뒷부분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중지점을요. 색을 선택한 다음에 흰색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두 개를 합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치고 모양을 한 번 더 조절을 해줄게요. 이렇게 딱 맞죠? 이 상태에서 두 개를 합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합치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는데 보시면 이 주변이 굉장히 넓어요. 이 부분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 이 부분에서 차트 옵션을 눌러줍니다. 그림 영역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그래프만 선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을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 부분을 다시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맞아집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로 맞추는 거죠. 이걸 밖에 잠시 빼놓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커졌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레이블을 조정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다시 오각형을 안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네, 오각형까지 잘 맞춰졌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선택해 줍니다. 플러스 사인을 누르시고요. 눈금선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두 개를 합쳐 보겠습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의 서식에서 그룹화, 그룹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넛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 앞으로 이동할게요. 이전에 만들어 놓은 이 값에서 새로운 도넛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포맷은 미리 만들었고요. 여기서의 매출액 퍼센테이지는 전년도와 현재 연도의 값을 100%로 놓고 각 해당 연도의
퍼센테이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꼴 사인을 넣고요. 2021년을 누르시고 나누기 한 다음에요. sum을 눌러줍니다. 괄호를 열고 두 개의 값을 선택한 후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하고요. 괄호를 닫아줍니다. 엔터 버튼을 누르면 값이 나왔고요. 위의 값을 Ctrl C, Ctrl V 해줍니다. 우리는 밑에 값을 선택했네요. 그래서 2020년 값으로 넣고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도넛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Alt N R을 눌러줍니다. 모든 차트로 가시고 원형에서요. 도넛형을 선택해 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범례를 없애주고요. 클릭하시고 차트의 옵션에서 그림 영역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맞춰줬고요. 이제 약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의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 도형의 윤곽선도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현재 연도를 말하는 거죠.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고요. 도넛의 구멍 크기를 90%로 해주겠습니다. 조금 넓어지죠? 채우기 옵션으로 오세요. 이제 이곳에서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현재는 두 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채우기 색에서 이 색깔로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선이 보이는 것 같죠? 이 선도 없애줄게요. 채우기로 가서 테두리 선은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이 도넛 차트의 배경을 만들어 줄게요. 삽입 탭으로 가셔서 도형에서요.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만들어 줍니다. 크기에 가서 3cm 3으로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다음에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선은 선 없음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 배경은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을 선택합니다. 아까 세팅된 형태의 포맷이 그대로 따라오고요.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붉은색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붉은색, 네, 예쁜 색깔이 나왔네요. 다음은 도넛형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전체 두 개가 선택이 됐는데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채우기로 가셔서 아까 회색이었던 걸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74%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택이 됐고요. 이 부분의 투명도를 40%로 바꿔주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색깔이 또 바뀐 걸 보실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바깥 부분 잘 선택이 안 되네요. 이렇게 밖으로 빼고 바깥 부분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사각형을 누르시고요. 두 개가 선택이 됐으면 도형의 서식으로 가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 해줍니다. 그리고 그룹화를 합니다. 그룹 눌러주시면 하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를 컨트롤 X 해서 대시보드로 옮겨줍니다. 이걸 하단 부분에 넣어줄게요. 여기에 다시 피벗 시트로 가서 오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X 하시고요. 대시보드에서 이 부분에 컨트롤 V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이쪽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현재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은데 이거는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표 뒷부분에 배경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삽입으로 가시고 도형을 선택하고요. 아까 선택했던 둥근 모서리를 한 번 더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도형의 채우기에서 이번에는 이 색깔을 선택하겠습니다. 도형의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맨 뒤로 보내기 해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이렇게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꾸미기 부분을 진행하기 앞서서 컴퓨터 모니터에 따라서 위치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컴퓨터라고 해도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리본 메뉴 축소를 눌러주시면 또 크기가 또 달라집니다. 기본 메뉴 축소 상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벗 시트로 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마우스 커서를 피벗 테이블 안에 넣고요, 삽입으로 갑니다. 슬라이서가 있죠? 여기를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은 카테고리랑 고객 범주를 넣어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두 개의 슬라이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모양도 예쁜데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슬라이서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슬라이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이거는 예제 파일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 두 번째 것은 이렇게 생겼고, 세 번째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세 번째 것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선택하시고 슬라이서에서 세 번째 거 선택하고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여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서에서요, 열을 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3하고 엔터. 고객 범주는 선택하시고 두 개가 있으니까 열을 2로 바꿔보겠습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카테고리 슬라이서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크기를 좀 넓혀줄게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쭉 올려주겠습니다. 밑에 부분을 잡고 쭉 드래그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약간 공간이 있게요.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컨트롤 X 누르십니다. 대시보드로 가시고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컨트롤 V 해줄게요. 여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당히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버링을 하시면 색깔이 바뀌고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바뀌는데 여기는 안 바뀌네요. 이쪽도 눌러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네요. 바뀌는 게 있고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누르시면 리셋이 됩니다. 필터 해제라고 되어 있고요. 눌러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슬라이서를 선택합니다. 슬라이서에 가서 보고서 연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피벗 테이블이 연결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걸 모두 다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모든 값들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아, 여기를 봤더니 무슨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필터 해제하고요. 동일한 방법을 고객 범주 슬라이서도 적용해 주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였던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부분이죠. 그러면 피벗 시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값을 그대로 끌어오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개선하는 방법은 if 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닫기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Q5가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Q5를 한 번 더 값을 복사하고요. if 괄호 열고 Q5가 그 다음에 F4를 눌러서 Q열을 고정합니다. 이꼴을 넣고 0일 때는요. 콤마를 찍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은 값을 그대로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넣고 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게요. 컨트롤 C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하고 Alt ES 수식 엔터 이렇게 사라지네요. 동일한 작업을 이 옆에도 해주겠습니다. 이쪽에 선택하시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여기에 와서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이 꼴을 없애고요. 괄호를 닫아줍니다. 여기에 와서도요. 똑같이 컨트롤 V 이렇게 닫아줍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볼 수 있네요. 동일한 작업을 밑에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시보드로 가서 원상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피벗으로 돌아오셔서
위에 걸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홈 탭에서요.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걸 선택하고요. 서식 스타일에서 아이콘 집합을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콘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특정한 값으로 정해졌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숫자로 일단 바꾸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0으로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큰 경우일 때 이렇게 바꾸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양수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실 수 있고요.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밑에도 Alt ES 서식 복사 확인 눌러주면 적용이 끝났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 보시면 깔끔하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 봤더니 이렇게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간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때는 피벗 테이블에서 바꿔야 되겠죠. 피벗 시트로 가셔서 이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1번을 누르시고요. 숫자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홈 탭에 가서 중간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다시 컨트롤 C 하시고요. 위에서 서식 복사 Alt ES 서식 확인. 네.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로 가면 조금 더 잘 정리된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이번에는 여기에 그래프에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하나를 컨트롤 C 해서 선택하고 이쪽에 오셔서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있거든요.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리고 여기 안에 넣어줍니다. 여기는 현재 연도 매출액을 넣어보겠습니다. 서식 입력줄에 가셔서 equal sign을 넣고요. 피벗 시트로 이동하시고 이 값을 선택해 줍니다. 엔터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런 다음에 홈 탭에서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요. 하단 부분에 이렇게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대시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열을 추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삽입 누르면 이렇게 커져 버리죠. 모양이 달라집니다. 다시 돌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원하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1번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 및 속성으로 이동하시고요. 속성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변하지 않음을 선택해 주세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를 선택합니다. 삽입. 네, 변하지 않죠? 속성에 변하지 않음을 적용해서 다른 부분들도 해주시면 크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요. 원본 자료로 가시면 새로운 자료를 입력할 때마다 피벗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데이터로 가서 새로 고침을 누르시고 새로 고침을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료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과정을 간소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은요. 매크로가 가능한 파일 기준에서 Alt F11을 눌러줍니다. 제가 모듈 1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업데이트 데이터 해서요. active workbook refresh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닫고요.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이쪽 끝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 버튼을 만들었고요. 이 버튼을 아까 만들었던 매크로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지정으로 가시고 업데이트 데이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슬라이서 윗부분에 있는 머리글 제거 방법입니다. 슬라이서를 선택하시고요. 슬라이서 탭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슬라이서 설정으로 가셔서 머리글 표시 부분을 선택 해제해 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밑으로 살짝 내려주시면 머리글이 깔끔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머리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선택한 이후에요. 다시 리셋을 하려면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먼저 슬라이서를 선택하시고 Alt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셋이 됩니다.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여기가 너무 가까운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은 마우스로 그림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살짝 내려주시기만 하면 그러면 범례와 그래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업 판매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